자, 예고했던 4주차 유형별 문제 태풍 속풀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이 풍량이 어디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순으로 보면은 풍량이 풍량은 항상 프롬의 개념이다. 즉 어디서 오는지에 관심을 가진다에 대한 항상 관심을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화살표가 상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풍이 불다가, 두 번째는 북풍이 불고, 세 번째는 서풍이 부는 이런 모양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반원, 위험반원 이렇게 태풍의 경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면은 위험반원, 왼쪽에 위치하면은 안전반원입니다. 그래서 A, B가 안전반원, B, C가 위험반원에 속하게 됩니다. 자, 유형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단면을 보셨을 때 앞에 봤던 요 그림도 같이 다시 떠올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자, 이건 제가 이 태풍의 단면을 어, 이런 식으로 쪼개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상대적인 동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이 상대적인 서쪽이 될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A는 왼쪽, 그리고 서쪽, A는 상대적인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위험 발언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은 안전 발언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다시 떠올려주시는 그래프가 뭐냐,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딱 이 중심을 기준으로 위험 발언 쪽이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높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 발언 쪽이 풍량이 더 풍속이 더 세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C 위치가 위험 발언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C가 더 풍속이 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압이 관련된 게 나타나시면은 태풍은 태풍의 눈쪽, 즉 중심 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런 식으로 기압 그래프를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C 지역에 비해서 B 지역은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태풍과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얘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풍속, 두 번째는 기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기압이고요. 얘는 뭐랑 연관이 있냐? 태풍과의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압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자리를 보게 되면 기압이 낮아졌다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태풍과 관측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태풍이 통과하는지 어떻게 하는 선생님, 풍속이 가장 셀 때가 태풍의 눈이 통과한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태풍의 눈은 약한 상한 기류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풍속이 가장 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부지가 풍속이 약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만약에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풍속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영향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반드시 통과하지 않았다. 왜? 풍속 그래프가 지금 중간에 풍속이 줄어들 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아까 요거 어떻게 판단한다 했죠? 풍량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풍량 변화가 동풍이 불었다가 남풍이 불었다가 서풍이 부는데 이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험발원에 위치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제가 태풍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는 선 긋고
이온 반응이 있을 때랑 안전 반응이 있을 때, 이 풍속 화살표가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B지역은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항승기류가 아니라 과강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아까 제가 유형 3에서 말씀한 이 첫 번째 문장이랑 같아요. 다시 볼게요. 자, A랑 C지역, A는 안전반원 쪽에 서쪽이 있으니까 왼쪽, 그 다음에 C는 동쪽, 즉 이온반원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C지역에서 또 강한 바람이 분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은 이 방위를 서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위도 잘 봐주셔라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풀렸을 때 왜?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분포로 뛰는 게 바로 이 앞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고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인데 이 관측제로 주고 뭐가 풍량이고 풍속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로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녀석들 좀 같이 살펴주시면 좋은데, 주로 풍량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찍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압 데이터는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을 띠게 되고, 풍속은 조금 뾰족뾰족한 경향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A가 기압, 뾰족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풍속.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중심기압, 즉 관측기압이 낮아질수록 풍속도 높아진다. 즉, 이 둘은 그래프상에서 보통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지점이 안전반원에 위치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풍향 변화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뀌고 있는 바람이 북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전반환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앞에 이용했을 때 말씀드렸죠. 태풍이 눈에 있으려면은 이 풍속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지점이 생겨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헤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압, 속도, 풍속이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자, 그래서 우선은 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태풍의 세력은 뭐랑 관련이 있냐? 기압이랑 관련이 있는데, 자,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멸할수록은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기압이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지그시 기압 그래프가 되고,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은 풍속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풍속에 관한 그래프다. 남은 니은이 이동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최대풍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풀린 말. 그다음 니은 태풍의 세력은 T4일 때보다 T7일 때 강하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압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T4일 때가 T7일 때, T4일 때가 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T4일 때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 시점에서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냐라고 했는데 이온 반원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봤을 때도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해서 정답은 이온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기압과 강풍 반경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은 세력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육지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식물 단계로 가는 경우는 무조건 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는 것, 즉 기압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B가 기압이 관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A가 강풍 반경에 대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중심기압이 아니라 강풍 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아까 세력체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그렇죠. 중심기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랬어요. 그러면 중심기압이 1에 6시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216시에서 강하다. 이유는 맞는 말이고요. 자,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어떻게 하냐? 문서에서 보시면은 이 점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똑같은 시간,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12, 18시 동안 이 점의 간격을 보면 되는데 1일보다 2일이 더 간격이 넓은 거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일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지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각각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 영상을 관측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시광선 영상에서 제가 어떤 정보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구름의 두께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고, 적외 영상은 구름의 해상부 고도, 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의 온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둘 다 흰색이 짙을수록 두꺼운 거고, 높은 거고, 온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그림 특징 좀 보세요. 뭔가 쫙 잘려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새벽 혹은 밤에 해가 들지 않는 곳을 관측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 가시 영상, 나가 적외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외 영상은 24시간 다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잘려 나오는 영역은 없어요. 자, 일단은 그 추가적으로 지금 동쪽만 밝기 때문에 해가 어디서부터 등장됩니까, 여러분?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이 영상은 새벽에 관측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 영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그다음 니은 구름의 두께는 B가 더 두껍냐? 라고 물어봤는데 B가 더 A 영역보다 하얗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맞죠. 가시 영상을 봤을 때 B 영상이 더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B가 더 두껍다라고 볼 수 있고, 상부 높이는 이 적외 영상을 봐야 되는데 적외 영상에서 하얀 부분이 C보다는 B가 더 하얗기 때문에 B가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